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기 부분에서 개인위생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생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부분이 구강청결 돕기였죠. 네, 기본 원칙은 입안의 염증을 확인하고 너무 깊숙이 닿지 않는다. 그리고 혀라든지 볼 안쪽 그런 부분도 다 닦아준다라고 했었죠. 자, 돕는 방법에서 제일 먼저 이제 입안 닦기인데요. 입안을 닦아내기만 하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냐면 치아가 없는 대상자. 이런 분들은 음식을 입으로 이제 이렇게 칫솔질을 하거나 뭐 하지 않겠죠. 그래서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 연화장애가 있으면 삼키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입으로 드시지 않아서 그냥 닦아내기만 해도 되겠죠, 입은. 그리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도 역시 입으로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닦아내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례가 잘 드는 대상자도 역시 입으로 음식을 드시지 않기 때문에 입안을 닦아내기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입안을 닦아내는 대상자는 대상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입으로 음식을 안 드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순서를 좀 보자면 항상 윗니를 먼저 닦고 아랫니를 닦는다 그랬죠. 그래서 윗니, 잇몸, 아랫잇몸, 아랫니, 입천장, 혀, 볼 안쪽 이 순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입안 헹구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증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입안을 이렇게 헹궈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칫솔질 하기가 있는데 이 칫솔질은 편마비가 있는 경우에 마비된 쪽을 위로 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 현마비 자세는 계속 나오죠. 마비된 쪽이 위로, 건강한 쪽이 아래로. 식사 시나 뭐 이런 그 개인 위생을 할 때는 항상 마비된 쪽이 위, 건강한 쪽이 아래.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를 닦아줄 때는 비로 쓸듯이 닦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칫솔을 45도 각도로 하고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이거 순서 살짝 바꿔서 치아에서 잇몸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했었죠. 당연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닿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흘려 읽으면 잘못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잇몸에서 치아 방향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혀도 같이 닦아주고요. 무가 부드럽고 적당하게 탄력이 있는 칫솔을 사용하고요. 치실은 음식물 찌꺼기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치실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칫솔질 후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칫솔질 하기 위해서 그 참고 부분에 나온 부분을 보면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는 30분 후에 칫솔질을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모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치 빼기. 부분 의치 부분은 이렇게 쇠로 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클래스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손톱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려야 이렇게 빠지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고리를 양쪽 이렇게 걸고 가운데가 부분 의치라고 한다면 가운데만 빼게 되면 금속으로 씌워져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흔들거리거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프 부분을 끌어올리거나 또는 내려서 뺀다라고 했고요. 의치를 빼는 순서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뺍니다. 아까 이를 닦는 순서도 윗니에서 아랫니 순서로 닦은 것처럼 의치를 빼거나 넣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을 먼저 하고 아래쪽을 나중에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치를 세척을 해줄 때는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의치를 닦는데 치약을 묻혀서 닦는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그쵸, 여러분? 틀리죠? 자, 치약을 묻혀서 닦으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치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의치 세정제를 쓰거나 아니면 주방세제 쓰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 차가운 물에다가 씻거나 그러면 이제 떨어졌을 때 이게 깨져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씻게 되면
가운데 이제 실리콘 부분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변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미온수. 어르신들 보면 정말 세면대에다가 의치를 막 그냥 거기다가 막 이렇게 넣고 담가가지고 막 씻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세면대에 묻어있던 세균이 의치에 다 묻게 되겠죠. 네, 그래서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씻을 수 있도록, 꼭 칫솔로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세심하고 주의 깊게 폐인 부분까지 잘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의치를 보관할 때는 이제 자기 전에는 반드시 의치를 빼서 의치를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다가 꼭 이렇게 담가둬야 된다 그랬죠. 이 실리콘 부분이 말라 있으면 이게 또 변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담긴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의치 끼우기. 의치를 끼우기 전에는 당연히 가그린 같은 구강세정제로 입안을 좀 헹궈내고 이제 끼우는 게 좋겠고요. 역시 끼울 때 윗니부터 끼우고 아랫니를 끼우는데,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야 찌르지 않는다 그랬죠. 아랫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입안으로 들어가셔야 찌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에는 머리 감기기입니다. 두발 청결돕기인데요. 기본 원칙, 자, 공복이나 식후 이럴 때는 피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토하거나 어지러워서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는 또 따뜻한 낮 시간대에 이렇게 머리를 감도록 하고요. 머리를 감기 전에는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우리 목욕할 때 머리 감기기 할 때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 씻겨놨는데 또 이렇게 이제 대소변을 보면 또 씻겨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한다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물 없이 감기는 그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감기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가르쳐드렸던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죠. 물 1리터밖에 안 쓰는, 1리터도 안 썼죠 우리.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방법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다, 그럼 오시라고 그랬죠? 제가 알려드린다고. 네. 자, 그리고 머리 손질하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빗질은 매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물을 적시고 이제 머리를 빗기면 쉽게 빗겨지지요. 그래서 우리 미용실에 가면 왜 물 축축 뿌려가지고 머리 빗겨주잖아요. 자, 돕는 방법인데, 이제 개인위생에서 목욕시키기, 통목욕 시 머리 감기기입니다. 자, 일단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숨기면서 마사지를 한 후에 헹궈줍니다. 제가 그때 머리 감기는 거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인데요. 솜으로 귀를 막고 눈은 수건으로 우리 덮어줬죠. 그리고 방수포를 어깨 밑에까지 이렇게 깔아줬었죠.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해서 따뜻한 물로 헹구는데,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할 때는 머리가 침대 모서리로 오게 해야지, 뭐 어깨나 이런 부분이 모서리로 오게 한다 그러면 틀린다라고 했었죠. 자, 손발 청결돕기입니다. 이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온다 그랬죠? 자, 손톱은 무슨 모양? 그쵸? 둥근 모양. 발톱은 무슨 모양? 일자로. 왜 그러냐? 발톱이 타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손발톱을 깎아줄 때는 반드시 10분에서 15분간 물에 좀 담궈서 이렇게 식혀주고 나서 이제 손발톱을 깎아주셔야지, 마른 상태에서 이걸 깎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튀면서 주변에 이렇게 저도 어르신 한번 이렇게 깎아줬는데, 어르신 그 손톱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확 저를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상처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귀 깎아주고 날 때는 목욕한 후에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목욕을 만약에 안 하고 그냥 깎아준다라고 한다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담그고 난 다음에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요. 이물질을 쉽게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물에다가 담궈주시면. 자, 이번에는 회원부 청결 돕기입니다. 여성은 이 회원부 부분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방광염이라든지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회음부를 닦는 순서는 요도, 질, 항문의 순서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또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또는 요도에서 항문 순으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세수도끼부터 나옵니다. 자, 세수를 도와줄 때는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닦는다 그랬죠? 우리가 눈곱이 있으면 그쪽에 손이 먼저 가잖아요. 근데 참으시라 그랬죠? 깨끗한 쪽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쪽을 닦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눈곱이 없는 쪽 먼저, 그 다음 눈곱이 있는 쪽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쪽 한번 닦아줬으면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닦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면봉이나 귀개 입구로 귀지를 닦아낸다. 이거 제가 강조했었죠. 자, 물기는 제거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 귀지는 제거한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닦아내고 라고 하셔야 되고요.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귀지를 제거한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나 물기는 제거한다라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귀 뒤라든지 귀 바퀴 이런 데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코 안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코 밖으로 코털이 나와 있다면 깎아준다라고 했었죠. 자, 세수도끼의 순서입니다. 자, 우리 같이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 눈 닦아주고요. 코 닦아주고요. 뺨 닦아주고요. 입주위 닦아주고요. 이마 닦아주고요. 이마는 머리 쪽으로도 닦아주고요. 어르신들은 주름이 져 있으니까 주름이 져 있다면 주름이 져 있는 방향으로도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귀 뒤에서 귓바퀴, 목 이 순서로 닦아주는데 뒤에서 앞으로 닦아주면 된다 그랬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눈, 코, 뺨, 입주위, 이마, 귀 뒤, 귀 바퀴, 목 순서로 닦아준다라고 했죠. 면도도끼입니다. 면도를 닦아줄 때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렇게 덮어서 건조하다 보면 이렇게 상처가 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건조함을 완화시킨 다음에 닦아주고요. 깎아주고요.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날 경우에는 직접 접촉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도날은 피부와 한 45도 정도로 깎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피부가 주름이 져 있다면 어디 방향으로? 그렇죠.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면도하고 귀 쪽에서 턱 쪽으로, 코 쪽에서 입 쪽으로 이렇게 깎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목욕도끼입니다. 기본 원칙부터 보면 물의 온도는 39도에서 40도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목욕 전에 소변이나 대변을 보게 한다 그랬죠. 아까 머리 감을 때도 나왔었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씻겨놨는데 또 대소변 방송고 또 씻기면 좀 그러니까 먼저 또 씻다가나 화장실 갈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화장실 갔다 오게 한 다음에 씻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목욕한다 안 한다?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몸이 안 좋을 때,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샤워하시면 빨리 안 낫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닦아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목욕하지 않습니다. 목욕 시간은 20-30분 이내로만 합니다. 우리가 방문 목욕을 1시간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 1시간은 목욕 준비하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옷 갈아입히고 머리 말려주고 로션 발려주고 손발톱 정리하고 욕실 정리하는 시간까지 1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목욕하는 시간은 20-3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자주 물을 뿌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통목욕이나 샤워할 때 이제 통에 욕조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묻히는 순서입니다. 자, 물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순서인데요. 우리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씻는 순서랑 같습니다. 우리 수영장 가기 전에 여러분 어디부터 물을 묻히죠? 그쵸? 발끝에, 발에다가 먼저 물을 묻히고 그 다음에서 다리, 그 다음 팔,
몸통, 회음부인데요. 회음부는 지저분한 곳이니까 항상 제일 나중이고요. 심장에서 먼 곳부터 먼저 씻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이 심장에서 제일 멀죠. 그래서 발, 그 다음은 다리가 멀죠. 다리, 그 다음 팔이 멀죠. 그래서 팔, 그 다음 몸통, 회음부는 항상 제일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옮길 때는 당연히 건강한 손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어디가 먼저 들어간다? 그렇죠? 건강한 쪽이 먼저 가야 마비된 쪽이 그냥 따라오지. 마비된 쪽이 먼저 가면 이렇게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항상 건강한 쪽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팡이 짚고 걸을 때는 거꾸로였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평지를 걸을 때는 지팡이가 먼저 나갑니다. 지팡이가 있을 때는. 여러분, 지팡이가 있을 때는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마비된 다리가 먼저 나가고 건강한 다리가 나중에 납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욕조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움직이셔야 됩니다. 휠체어로 옮겨 탈 때도 그렇고. 그래서 걸을 때랑은 좀 반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욕조 안에 부력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둔다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침상 목욕입니다.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닦아주는 방법인데요. 자, 제일 처음에 닦아줘야 될 때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얼굴 닦아주는 순서 나왔죠? 눈, 코, 뺨, 입조위, 이마, 귀 뒤, 귀바퀴, 목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순서로 제일 먼저 얼굴을 닦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팔을 닦아주는데요.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네, 그래서 심장에서 원 쪽에서 심장이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쓸어 올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혈액순환은요, 그 심장으로 기환을 잘 시켜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는 펌핑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심장으로 잘 기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목에서 팔 쪽으로 이렇게 쓸어 올리듯이 이렇게 닦아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고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닦아줄 때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옆으로 눕게 해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팔이라든지 다리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닦아줬지만 목하고 엉덩이는 엉덩이에서 목 쪽으로 닦으면 더러운 데서 깨끗한 쪽으로 닦게 되잖아요. 그래서 등은 목에서 엉덩이 쪽으로 닦아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회음부였었죠. 회음부는 씻을 부위 이외에는 좀 가려가면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침상 목욕을 할 때 닦아주는 순서는 첫 번째가 얼굴, 두 번째가 팔, 그 다음에 가슴, 배, 그 다음 다리, 그리고 등과 엉덩이, 그리고 회음부. 이 순서로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가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나왔는데, 아까 얼굴 닦아주는 순서는 여러 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순서는 심장에서 먼 곳부터 먼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 다리, 팔, 가슴, 배, 그 다음에 회음부 이런 식으로 이제 몸통이라고 이걸 했었죠. 그리고 회음부 이런 식으로 닦았지만 지금은 침대에 눕혀놓고 닦아주는 침상 목욕이에요. 그래서 침상 목욕의 순서는 좀 깨끗한 데서 더러운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이 제일 깨끗하죠. 그래서 얼굴 첫 번째, 두 번째가 팔, 그 다음에 가슴, 배, 그 다음 다리, 그 다음에 이제 등과 엉덩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음부 이런 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눕혀놓고 닦아주는 거랑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닦는 거랑 얼굴 닦는 순서랑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순서가 시험에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침상 청결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입니다.
침구류 사용을 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침구류는 당연히 면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세탁하고요. 햇볕에 잘 말리도록 합니다. 당연히 더러우면 즉시 교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침구류는 여러분 밝은 색이 좋을까요? 진한 색이 좋을까요? 당연합니다. 밝은 색이 좋죠. 그래야 더러움이 빨리 보이고 세탁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쾌적한 환경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되겠고 손과 발의 온도 또는 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의복이라든지 실내 온도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 체온 조절 중추가 또 빨리빨리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체온을 잘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온도를 잘 조절해 주셔서. 그리고 항상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 같은 때 어르신 안방에만 보일러를 돌리고 복도라든지 화장실, 거실 이런 데는 안 돌리게 된다면 갑자기 더운 곳에서 추운 곳에 나가면서 이렇게 혈감이 확 수축되겠죠. 그럴 때 혈압이 올라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항상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쾌적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책에는 40에서 6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고요. 냄새 발생이 됐을 때 환기 당연히 자주 해야 되겠고요.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도록 직사광선을 좀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눈이 부셔서 되게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이나 커튼 이런 걸 이용해서 밝기를 좀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명은 밝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밝게 해주셔야 될 게 복도나 화장실, 계단에 밝은 조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단에다가 뭐 희미한 등을 켜둔다, 뭐 개인 등을 켜둔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29회 시험에서는 이 계단을 눈높이에다 맞게 뭐 조명을 사용한다. 그런데 눈높이 등이 있으면 너무 눈이 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도나 화장실 계단에는 밝은 조명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불안과 흥분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당연히 소음은 줄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휠체어나 보행기, 지팡이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현관이나 화장실에 문턱 이런 거 없어야겠죠. 제가 수업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제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말을 잘 안 듣죠. 뻣뻣하죠. 그러다 보니까 턱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리를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팔다리가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턱 같은 데 걸려서 잘 넘어지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턱을 없애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문턱이 있다라고 하면 경사로를 좀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미끄럼 방지 턱과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바닥이나 벽, 마루문, 선반 이런 데는 색깔을 좀 구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옷 갈아입히기입니다. 이 옷 갈아입히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입마비 기억나시나요? 그쵸? 입을 때 마비 먼저, 그럼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옷을 벗을 때는 어디부터?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 입을 때는 어디부터? 불편한 쪽부터 벗긴다. 불편한 쪽은 마비된 쪽이잖아요. 그래서 입마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내마비 내려갈 때 마비 먼저, 입마비, 내마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왼쪽 편마비 대상자 티셔츠 입히는 순서입니다. 티셔츠를 입힐 때는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입마비니까 입힐 때는 어디부터? 마비된 쪽. 왼쪽이 마비니까 왼쪽 팔. 그 다음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머리. 그 다음에 건강한 쪽 팔. 그래서 마비된 팔 먼저 입고 건강한 팔은 나중에 있는데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팔부터 벗으니까 왼쪽이 마비되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오른쪽 팔부터, 그 다음 머리, 그 다음 왼쪽 팔이 마비니까 나중에 벗깁니다. 그래서 입을 때는 마비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단추 없는 옷입니다. 단추 없는 옷이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마비 대상자 티셔츠 입히는 순서랑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수액이 있는 대상자는 아까 단추 없는 옷 티셔츠 입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머리가 들어갔던 자리에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입마비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마비된 팔 먼저, 그 다음 수액, 그 다음 건강한 쪽 팔. 물론 이렇게 하면 입히기가 불편하다고 저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렸지만 시험 보기는 책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입마비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입마비 기억하시고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티셔츠 같은 경우는 머리가 들어가고 수액이 있는 경우는 중간에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안 어렵죠? 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시험 보실 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개인위생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체위 변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